안녕하세요. 역사영토TV 이리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장계환 박사님 모시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조선시대의 부동산 문제 좀 다뤄봤었는데 오늘은 이어서 하겠습니다. 박사님 그리고 여기 질문 생겼어요. 저는 지금은 부동산 거래하려면 그 중개사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 어떻게 했었나요? 뭐 조선시대뿐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고려시대 때부터 이제 중개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동산을 거래를 하는 거를 중개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부동산 그러면 중개. 언제부터 생겼어요? 그 고려시대 때 이제 고려시대 때부터. 고려시대 때 이제 처음 생겼는데 사실은 뭐 우리 지금 막 한 40만 명 지금 오늘날에도 부동산 중개 자격증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제가 학교에서 이제 부동산 교육을 할 때 늘 중개사 자격증 따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자격증이 너무 많이 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약 40만 장 정도가 이렇게 나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10만 명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의 부동산 중개 자격증은 장록 속에 들어있고 한 장만 활용하지 이렇게 못하는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어렵게 했다고. 되게 뭐 이렇게 문제를 보면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이 중개 시장은 뭐 이게 하루아침에 나타난 게 아니라 이 고려시대 때 있었어요. 고려시대 때 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이런 역사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 객주와 거간 러시아에서 와서 모르겠어요. 오늘 이런 말들을 좀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아요. 고려시대 때 객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객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생산자로부터 이제 물건들을 위탁을 받아갖고 보관하면서 관리하면서 이거를 판매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판매원? 아니 유통회사죠. 유통회사. 그러니까 이 객주는 다수의 거간들을 데리고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이 객주나 거간이나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 중개다. 이 객주가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건 고려 상인들을 통해서 고려시대 때의 그 고려 인삼을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하죠. 판매한 거. 그 인삼을 이제 그 생산하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생산된 걸 어떻게 판매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개성 일대에 엄청나게 많은 그 인삼을 생산을 하면은 다 누가 갖고 가냐면은 객주. 그 객주가 그걸 보관하면서 청나라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 판매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 사람이 객주인데 객주는 누구를 데리고 있냐니까 직원들을 데리고 있는데 그 직원들을 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객주가 이제 실질적으로 대장이고 주인이고 객주의 중개 업무를 이제 보조하는 자를 이제 거간이라고 하는데 거간은 이제 객주집에서 이제 먹고 자는 내거간이 있고 또 출퇴근하는 외거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간은 아까 뭐 개성 인삼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주택 문제 이렇게 그거 하고 논밭 이렇게 내놓은 거 매매도 시키고 대차 전당 맞고 돈도 꿔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상품에 대한 중개의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이 거간인데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시장의 유통상인을 거간이라는데 고려시대 때는 이 거간이 부동산 주거 전답을 전부 이렇게 중개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어서 이게 고려시대 때인데 그러면 조선시대 때도 부동산 중개가 활성화되었다고 들었는데 조선시대 때도 그러면 거기 어떤 방식으로 했었나요? 조선시대 때는 이제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아까 거간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조선시대 때는 가계라고 하는 중개인이 등장합니다. 이 가계는 이거는 이제 아까 그 고려시대 때는 뭐예요? 고려시대 때는 객주하고 거간은 일반적인 모든 물건들을 생산 위탁 판매하고 했는데 이 조선시대 가계는
부동산 전문 중개업자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그 동네에 이제 이 나이가 많은 지역에 정보가 많은 나이 든 분들이 이제 이 가게라고 하는 중개인이 등장을 하는데 보통 이제 주택하고 토지에 대해서 중개를 하죠. 이 가게가 움직이는 사무실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복덕방이라 그래요. 왜요? 왜 복덕방? 복덕방이 몰라요? 예, 아니, 복덕방이라는 모르겠어요. 못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는 거죠. 중개사 사무실을 이제 복덕방이라 그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복과 덕을 나누는 방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 동네 어른들이 주로 모여서 이제 하는데 누구 집 땅 돈이 필요하니까 땅을 내놓고 이 사람이 땅을 사가고 이러니까 복과 덕을 어떻게 되죠? 나누는 거죠. 그래서 복덕방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 부동산 중개율이 국가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0.9%입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0.9. 좋죠. 매매 대금의 0.9%의 상한선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조선시대 때 가게도 그걸 받았어요. 중개 수수료를 받았는데. 근데 그때 수수료가 정해져 있었나요?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담배 몇 값 이렇게 받고 진짜로? 그러면 마음대로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이 공동 사무실 그 경성하고 평양에는 이제 이 거래가 많아지다 보니까 공동 복덕방 그 지금 법인 사무실 법인 중개 사무실 같은 게 이제 그 당시에 있었고 후에 조선 후기에 가면서 이제 매매 증인으로 보증 책임을 집니다. 이건 참 이게 발달한 제도. 조선 시대 때부터 이제 이게 왜 이러냐면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조선시대 때에도 엄청나게 투기 세력이 많고 사기가 많고 거래 양이 많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 거래에 대해서 책임을 보증을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게가 매매 증인으로서 이제 보증 책임을 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부동산 거래에 관한 기록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으로 집을 팔아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을 통제해야 된다라고는 상소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얘기.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때부터 이미 투기 세력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땅을 싸게 사갖고 비싸게 이렇게 파는 뭐 이런 형태로 이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봅니다. 참 재밌네요. 그러면 예. 그 조선 이어서 고려 얘기했고 조선 얘기했고 대한 제국 시대에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됐었나요? 이 대한 제국에 들어오면 이제 이미 우리가 개화 시기에 들어오게 되죠. 개화 시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거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정착이 됩니다. 개화에 따라 특히 이제 우리가 개화가 된다라고 하는 건 외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농경사회에서 전담만 팔고 주택만 사는 집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살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집이 필요하죠. 그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땅이 필요한 거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활성화가 되면서부터 부동산 시장은 되게 복잡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니까 객주 거간 규칙이 나옵니다. 이게 1890년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절이에요. 5월 15일 날에 상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객주 거간 규칙이 만들어지고 객주와 거간들 간의 분쟁을 방지 그러니까 거래의 분쟁을 방지하려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객주 거간 간의 규칙이 제정되어서 부산, 인천, 원산 이쪽에서 이제 주로 항구 도시에서 시행이 되는데 이 부산, 인천, 원산이 뭐예요? 개항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던 곳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 이후에 3년 뒤에는 조금 더 발전된 양상이 나오는데 1893년도에 거간 인가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간들을 아까 가게가 조선시대에 그랬는데 이 거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걸 내가 하고 싶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해줘. 넌 이거 할 수 있어 하고 인가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성부에서 이제 거간 그 인가제를 도입을 해갖고 신원조회를 거쳐갖고
일정한 그걸 갖춘 사람에 대해서 이제 거간 인증제 해갖고 자격증을. 그러면 그 지금 따지면은 중개사 자격증 비슷한 거죠? 예, 똑같은 거죠. 이름은 다르지. 대한 제국대 이렇게 그겠고, 거간은 객주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인데 토지거래를 이제 주로 했고, 그 대한 제국 시대의 부동산 거래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개항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부동산 중개가 이제 활성화가 됐다 이러겠는데, 1876년도에 이제 우리 최초의 외국 개항을 하게 된 강화도 조약이죠. 이게 맺어지면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아까 거간 인증제도 만들고 시행 규칙도 만들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때부터 벌써 한성에는 인구가 급증하는,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매매 거래가 많이 성행을 했고, 아까 얘기했던 한성에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사람들이 외부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지방에서도 한성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제도가 필요했다 이렇게 보고요. 1893년도에 공인된 매매 계약서가 처음 등장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공인 매매 계약서 쓰잖아요. 이때 1894년도에도 이제 한성구에 공인된 매매 계약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면 없었던 거죠. 개인 간에 그냥 거래하고 계약을 썼댔는데, 이거는 이제 한성부에서 이제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인 매매 계약서가 이제 1893년.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미 이때 근대화가 다 된 거예요. 그렇죠. 뭐 이거 이영훈 교수가 몇 분들이 뭐 한국은 뭐 일본이 들어와서 군대화했다는데 그때 웃기는 얘기들이고요. 그렇죠. 1893년도에 이미 우리는 근대화가 돼갖고 이렇게 공인된 매매 계약도 하고요. 책임 있는 가게를 양성하기 위해서 가게 인가제를 아까 도입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본다고 하면 우리도 이제 엄청 앞선 어떤 시대에 살고 있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밌네요. 그러면 박사님 이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자꾸 따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지금은 부동산 중개사에 대해서 말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무엇은 직업인지 무엇을 하는 건지. 부동산 중개사 참 어려워요. 뭐 제가 뭐 이렇게 늘 공법을 이렇게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부동산을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이 법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시험을 보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까 약 40만 명의 중개사가 있는데 10만 명 정도만 이렇게 업을 하고 있는데, 30만 명이 이제 업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이제 공급 시장은 한계가 있고 뭐 이런 어떤 수요 공급 시장 때문에 이제 그러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따갖고도 써먹지 못하는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시장은 너무 커요. 그리고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따서 뭐 사용하지 못하는? 이 학원 시장, 그다음에 이제 저도 뭐 교재를 펴내는데 교재 시장, 이걸 가리키는 학원 시장, 뭐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몇 조 시장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이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1961년도에 소개 영업법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처음 이제 우리 제정이 이렇게 되고요. 단순히 이제 부동산 중개하고 관련된 현대적 법률이 최초의 1961년도에 이렇게 제정이 5.16 혁명이라고 하죠. 그 쿠데타가 일어나갖고 이제 이런 게 나오고, 단순 신고제와 무자격 체제로, 그때는 이제 자격제도는 없었어요. 이제 법률로만 이제 소개 영업법이라고 하는 법률만 제정돼 있지, 지금처럼 자격증 제도는 없었는데, 1983년도에 12월 달에 부동산 중개업법이 처음 제정돼 갖고, 아까 부동산 중개업 법이 제정되고 지금 하고 있는 국가 자격증 제도가 이렇게 그때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도입이 되고 공인중개사업 허가제, 그러니까 그 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동산 중개업 허가증입니다. 이것도 이제 허가제를 도입을 하고,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격증 있고 사무실이 있어야지 허가증이 나온다고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에 대한 각종 확인, 설명, 서문, 교부의 의무도 갖게 되고,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이제 의무적으로 시기고, 보증보험 또는 공탁제도를 통해서 의뢰인을 이렇게 보호하고, 부동산 중개업회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래갖고, 그 이후에 1914년, 지금 한 6, 7년 전에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이제 제정돼 갖고 전문 자격 제도로 돼갖고 오늘에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동산 중개사가 전문 자격, 국가 자격증 그렇죠. 아니에요? 국가 자격증에서 이제 아주 전문 자격증으로 이제 이렇게 그러면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이렇게 부동산 배우려면 대략 몇 년 정도 자격증 딸 때까지 부동산 중개사 있잖아요. 자격증 따려면 몇 년 정도 공부해야 되나요? 그러면? 아니 이제 일이나 아니 저 안 따려고요. 저 관심 없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뭐 한 6개월 정도 공부하면 되고 전 관심 없어요. 일반 분들이 한 1, 2년씩 공부한다라고 이렇게 해요. 요 얘기를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오늘날에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이렇게 좀 혼탁하고 뭐 주거 문제가 심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매 이제 이 부동산 문제 갖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동산 문제는 상당히 질서 있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래가 단순하게 거래되는 게 아니고 아주 질서 있게 거래되는 그 질서 있게 거래되는 중간에 누가 있나니까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는 오늘날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고려시대 때부터 이제 거간 제도부터 시작을 해갖고 조선시대 가괴 제도, 그 대한제국 때 들어오면서 가계의 인증제도와 더불어 허가제도가 만들어지고 그게 61년도에 이제 이 현대법이 만들어지고 83년도에 오늘날 같은 법이 만들어져갖고 2014년도에 전문 자격 제도로서의 공인중개사 법이 만들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동산의 중요성은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혼탁하지 않도록 반드시 중개사법에 따라갖고 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매 거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바른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박사님께서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 했어요. 저는 부동산 거래 관심 없어요, 박사님. 하지만 혹시라도 그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이제 관심은 있으신 분 있으면 오늘은 내용은 참고로 하시고 부동산 중개사가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야. 바로 뚝딱 만들어지는 거 아니라 그런 것은 알고 계시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오늘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